안녕하세요. 벌고스자의 벌스입니다. 일단 지금 좀 많이 늦었죠? 왜냐면 저도 이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삼성이랑 CJ 공채가 이미 끝났더라고요. 서류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뭐 대기업만 다들 가실 건 아니고 우리 중견도 쓰고 뭐 외국계도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챗GPT로 이제 자기소개서 합격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제 베이직 난이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자기소개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소설닷컴에서 자기소개서 쓴 것만 일단 보면 2024년 상반기 이직한 것부터 따지면 거의 한 55개? 60개? 한 60개 정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합격한 것까지 다 치면 거의 한 70개를 쓴 것 같은데요.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실 70개를 썼다고 하면 정말 많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70개가 대부분 다 챗GPT가 이제 묻어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이제 베이직한 단계 이런 영상을 써도 될 것 같다 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 신입으로 했었을 때 대기업을 이제 크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제 합격을 했고요. 외국계에도 한 2곳 정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중견회사에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이직을 성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를 한번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챗 GPT에다가 그냥 그 질문들을 나열해서 붙여넣기 하면 일단 답을 다 써줘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영이 일하는 방식 중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진짜 한 10초도 안 되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다 이러면서 이유까지 나오고 경험까지 나오면서 입사고 포부까지 이렇게 잘 써주는데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보면은 뭐야 되게 잘 쓰여진 답변이기는 한데 알맹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본인의 경험은 있어야 한다입니다. 도전 경험, 실패 경험도 그렇지만 지원 동기 같은 거에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도전이나 실패 같은 걸 예로 들자면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 도전 경험이라고 치면 근데 뭐 도전을 하게 된 문제라던가 그런 게 발생을 했겠죠?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역경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던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던가 했을 거고 해결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고민했고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했다, 도전했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결과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대략 구조적인 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챗 GPT는 이걸 잘 써주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타벅스에서 뭐 갑자기 춤을 췄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GPT가 생각하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수만 가지 뭐 조금 더 과장하면은 뭐 수천억 개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경험은 얘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얘한테 그 경험이 되는 알맹이는 던져줘야 한다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동아리 했던 거라던가 대외 활동 했던 거들을 일단 던져요. 이게 그냥 도전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지면 얘가 일단 대충 써주겠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느껴가지고 저는 뭐 어디에 입사해서 이런 사원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여기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때 얘랑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던져주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도킹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험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과 차별화를 하려면 내가 이 산업군을 지원을 했을 때, 이 직무를 지원을 했었을 때 내가 뭘 경험을 하고 아니면 뭘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됐는지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GPT한테 맡겨도 정말 잘 써주는 지원 동기 입사 포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생각이 한 꼭다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잘 써준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아는 프롬프트 작성법인데,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유튜브에서 자소서 담당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정말 많이 공유가 돼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주로 썼던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뭐 홍보 직군을 지원하는 지원자야 라고 무슨 직무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신입인지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뭐 3년차 사원이야, 나는 뭐 5년차 대리야, 나는 10년차 과장이야 라고 좀 더 디테일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신입이면은 과장급들이 하는 그런 디테일을 요구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기술서가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GPT한테 계속 훈련을 시킬 때 나의 경력 기술서를 바탕으로 이제 그 디테일을 잡아가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뭐 경력 기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뭐 준비했던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경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신입인지 아니면은 뭐 3년차 대리인지 이런 거를 좀 연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그 JD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라면 이 직무가 뭘 하는 건지를 아마 회사에나 아니면 자소설닷컴 같은 곳에다가 이제 올려둘 때 같이 이제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면 그냥 일일이 다 타이핑 해가지고 붙여 넣었고요. 중요한 거 포인트는 그 회사 JD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 것까지도 모아야 돼요. 뭐 사실 SCM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CJ SCM이랑 삼성전자 SCM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SCM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무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만 알 수 있는 그런 SCM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직무들을 여러 회사의 이러한 공통 직무들에 대한 JD를 모아놨더니 이 내용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네?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한 직무를 만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워드 같은 곳에다가 이제 다 긁어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GPT한테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공통적으로 중점이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해달라고 쓰면은 이러한 좀 직무 핏에 맞게 조금 더 잘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수정하기인데요. 대기업이면 물론 막 천여 명의 것들을 막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AI가 쓴 걸 AI가 거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AI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한 꼭다리를 항상 넣었던 게 좀 이게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 이러한 경험들은 좀 살릴 수 있겠다 싶었을 때는 최대한 AI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말투 자연스럽게 수정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 GPT가 쓰다 보면은 말투가 비슷하고 AI가 쓴 것 같은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좀 계속 뭐 수동적으로 쓰게 된다던가 저는 뭐 이러면서 제가 뭐 믿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튼 그런 특정한 말투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5년 전에 AI가 판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진짜 잘 썼다 싶었지만 요새는 너도 나도 다 잘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미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투를 자연스럽게 수정해 달라 하고, 만약에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이제 조금 말투를 좀 훈련시켜서 내 말투 같이 좀 훈련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게 써져요.
특히 콤마가 정말 많고 문장이 말은 되는데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던 것도 참고를 하면 올리브영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쓰지 말라고 그냥 합니다. 2줄 이상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최대한 짧게 써줘라고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길게 쓸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마음에 안 드는 문장 긁어가지고 이거 그냥 짧게 써달라고 했잖아, 짧게 써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라떼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렇게 꼴불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한 성장지향적인 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성장했습니다. 저는 입사 후 이러한 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그 성장이란 단어가 계속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소원을 쓰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로 한번 읽어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그 단어가 몇 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GPT한테 근데 나 성장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조금 수정해줘 라고 하면은 성장이란 단어, 문맥에 따라서 이 성장이란 단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얘가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작성을 해주면 조금 더 그냥 GPT한테 풀로 맡겼던 것보다는 조금씩 잡아가면서 본인만의 자소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베이직한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중급 고급 단계도 사실 비슷하기는 해서 뭐 별거 없기는 한데 최대한 제가 썼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번 다시 고민을 해서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고, 여러분 꼭 이 힘든 시기 찌뽀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